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상클럽의 정혜림입니다. 전일장 정말 이벤트가 많은 하루였는데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13개월째 동결이 됐고요. 코스피 200 정기족수 교체에다가 내마녀의 심술도 없이 무난하게 지나가면서 2010선은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이 좀 문제인데요. 이라크발 악재의 글로벌 증시도 발목이 잡히면서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 여파가 오늘장에서 고스란히 우리 시장에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2004포인트에서 하락 출발하긴 했지만 지금은 낙폭이 좀 더 커진 모습, 2000선마저 이탈한 채 현재는 1995포인트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는 외국인이 한몫 더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불안하자 외국인이 22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했고요. 기관도 여기에다가 매도세를 공세하면서 기관이 313억 원, 외국인이 571억 원 양 매도 나오면서 시장 하방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개인만 보완해주고 있는데 936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역부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해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수가 이렇게 많이 밀리다 보니까 거의 살아나는 종목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그동안 외국인의 꾸준한 러브콜을 받아왔었던 SK하이닉스조차 오늘 1% 넘는 하락률, 네이버도 역시 1%대 하락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시총 역시나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유일하게 SK텔레콤만 1% 이상 오르면서 통신주주들이 오늘장에서 나름 선방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오의 모습은 어떨까요? 혁이 이렇게 지지부진한데요. 아오는 오늘장까지 5거래 연속 강세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다소 불안하게 하락 반전하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불을 켜주면서 현재 536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73억 원 순매수 우위 나타나면서 시장 이끌고 있고요. 동시 양매도 나오면서 기관은 다소 매도 공세를 주춤한 모습 보여주면서 6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69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총 상해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파라다이스가 연일 강세 보여주면서 1%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홈쇼핑주는 오늘 하루 더 쉬어가고 있습니다. CJENM 전일장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은 상승 반전한 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혼조 양상 흐름 나타내면서 대부분 종목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음과 포스코 ICT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는 오늘 하루 더 쉬어가고 포스코 캠텍이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환율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여파일까요? 환율이 오늘 1018원대까지 올라선 모습, 개상 이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국에서 아무래도 1000원은 내주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가격에 내비치는 오늘장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요. 두 선상은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선상 코멘터리 바로 확인하시죠. 김선윤 멘토는 오늘장 6월에 FMC 불안에 주의보 내리셨고요. 이상도 멘토님은 쉬어가지만 멈추지는 않는다라는 코멘터리 남겨주셨습니다. 어떠한 얘기가 좀 더 나올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네, 오늘도 선상클럽 이끌어 주실 두 전문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급의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님, 상차트의 샘플러스 이상노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전장 시장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김선윤 멘토님은 아무래도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남아 있다 보니까 좀 주의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장 현재 0.9% 가까이 밀려줍니다. 확실하게 지금 시장 분위기 굉장히 안 좋은 모습. 삼성전자가 140만 원 이탈해주면서 138만 5천 원대 보여주고 있고,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밀리는 포인트 잡힙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이라크발 악재로 인해서 정유주들이 조금 반등을 주는 것 외에는 전반적인 종목들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동시만기는 잘 넘긴 듯 했는데 이라크발 악재로 시장 발목 잡습니다. 어제 나왔던 지표들 역시나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어찌됐든 이거는 여러분 악재입니다. 시장 불안을 가지고 올 거라고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 불안을 가져오기 때문에 코스피가 더 이상 크게 큰 상승 나오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제한적이지만 재미도 없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1980포인트, 90포인트 정도 사이는 한번 도달했다가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삼성전자는 제가 138만 원 매수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저가로 138만 1,000원까지 내려왔는데 가능하겠다. 삼성전자가 그러면은 반등을 지금 시점보다 반등 주는 시점은 매수 포인트란 말씀 드려보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지수가 다시 움직여줘야지 지금 흐름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현금 확보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테니까요.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동시 만기를 앞두고 조심해 보자라는 의견 주시면서 아무래도 다음 주장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변동성 장이 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조심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노 멘토님, 쉬어가지만 멈추지 않는다.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쉬어가는 분위기고, 우리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시세는 항상 짧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보를 할 때 상당히 지치죠. 일부러 이제 주식 간다고 해서 은행 가서 대출도 해왔는데 농담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시장이 안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또 지루해지고, 그러면 그냥 이 종목이나 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무 종목이 또 사시고 그러실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그냥 포트로 교체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건데, 자, 그 포인트가 매수의 급소입니다. 사실은 시세는 어차피 짧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행보가 길어질수록 시세는 높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제가 키포인트로 계속 짚어드리는 게 바로 박수권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단은 1980포인트, 상단은 2010포인트 이 사이를 꾸준히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아무도 아직까지 이익 실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를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외국인도 이익 실현 못했고, 기관도 이익 실현 못했고, 개인도 이익 실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시장을 즐기시는 분위기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장 물론 지금 상황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 자체를 추가적인 상승의 발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인식하고, 그때는 과감하게 1980포인트 하단에서는 우리가 매수에 대한 급소로 들어가시는 전략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선상 코멘터리까지 들어봤고요. 본격적인 시청자 참여 받기 전에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의 전화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매수하고 싶은지, 매도하고 싶은지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두 선상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 선상주를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두 선상이 한 달 동안 무료로 문자 멘토링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어제 공개해 드린 선상주 포스코 ICT와 경동제약이 그 정답이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장이 이천선 무너지면서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두 종목 나란히 빨간불을 켜주면서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먼저 김선유 멘토님, 비결이 뭔가요? 네. 포스코 ICT도 어제 제가 오후장에 말씀을 좀 드렸죠. 네, 종가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잘 움직여줍니다. 자, 포스코 ICT 포인트, 가장 포인트. 제가 항상 시장을 조금 멈춰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잠깐 조정이 나오다가 반등을 주는 경향이 많은데 포스코 ICT 이겁니다. 스마트 그리드. 이거 보셔야 된다고요. 조만간에 시장에서 뉴스가 계속 나올 거예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그러면 포스코 ICT 그때 어떻게 제대로 급등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구간은 뭐죠? 매수 구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가시면 되고 오늘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땡큐 하고 사시면 되는 겁니다. 걱정 없는 종목이니까 잘 가져가시고 여타 다른 종목도 추천드리는 것도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유하시고 가져가시고 제가 체크하고 다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또 만약에 매도가 나갈 경우에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 비중 관심에서 제외하겠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ICT 종목 들고 계신 분들 오늘장 좀 마음 편히 지켜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노 멘토님, 시즌1의 부진을 시즌2에서 깨끗이 씻어내려는 걸까요? 오늘 경동제약 무려 2% 넘는 강세 연출하고 있는데 대단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시즌1 때는 네. 이제 목표가 뭐였냐면 이제 바닥주를 골라내는 거였죠. 그 바닥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뭐 실질적으로 이익이 나시는 분들 많으셔도 방송에서 나오는 수익률은 또 낮게 나타나면 또 시청자분들이 조금 오해를 조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즌2 때는 조금은 방송용 수익률 어떻게 올리는 건지 제가 직접 몸소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제가 바닥주보다는 좀 더 급하게 조금 갈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조금 선별을 조금 해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꼭 참고를 같이 좀 하시고 사실상 뭐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오르고 내리는 게 뭐 보통 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올랐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또 내려간다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그냥 시장일 뿐입니다. 우리가 마켓이라고 하죠. 그런 표현처럼 시장 자체는 어차피 뭐 실적이 기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꼭 기업적인 부분도 참고를 꼭 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자, 경동제약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멘트 한 개만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실적적인 부분이 개선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런 장기적인로는 가져갈 수 있냐? 장기적인 부분은 또 아니거든요. 매출 비중의 90%가 전문의약품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사의 소견서 없이는 약국에서는 판매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일반 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나뉘는데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동제약의 이런 단기적인 이슈거리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이었고 그런 모습에서 봤을 때 현재의 시장 분위기는 호재거리 아니면 기업의 실적의 개선이 먼저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수익률 이상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적과 그리고 단기적인 호재에 조금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오늘장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살아나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 종목들 안에 우리 두 선상의 종목이 나란히 강보학구를 켜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선상주가 과연 무엇인지 방송 끝날 때까지 잘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오늘장 선상주는 뭔지 바로 공개합니다. 네, 두 분의 선상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M으로 시작하는 종목이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히읗으로 시작하는 종목입니다. 네, 김선윤 멘토님 오늘은 M으로 시작하는 종목인데요. 힌트 조금 주실까요? 이거 너무 아실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 네. PD님이 M을 주셨습니다. 이건 뭐 정답을 드리겠다는 거죠. 문자 뭐 3번 보내시면 답이 나오네요. 그러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힌트 못 드리겠습니다.
네, 김선현 멘토님이 센스가 없는 건지 PD님이 센스가 없는 건지 아니면 시청자를 위한 마지막 선물인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상로 멘토님 요즘에는 4종목 글자에 꽂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3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걱정입니다. 네. 보이는 게 또 3개일자가 또 보이길래 네. 또 말씀을 드렸는데 참 힌트도 애매합니다. 진짜 그 업종만 말씀드리면 화학 업종입니다. 네. 네, 그 뭐 화학 업종이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다시 3글자 종목 들고 나오셨는데요. 잘 찾아보시고요. 오늘은 첫 글자만 HTS 창에 쳐봐도 어느 정도의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두 분이 좀 더 쉽게 힌트를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바로 정답을 공개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선상주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각각의 멘토님이 한 분씩 골라주셨습니다. 정답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래 하단에 끝자리 5314님과 9567님 당첨되신 점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한 달간 두 선상에 무료 문자 멘토링 서비스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선상클럽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번호 공지해 드릴게요. 여기는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2대의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봅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 OCI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바로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윤 멘토님의 의견, X 의견 주시면서 추가 상승 확인 후에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일치를 했는데요. 좀 더 기다려봐야 하는 종목일까요? OCI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종목은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나 좀 걸리는 것은 외인데 매도가 조금 지속이 된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는데 오늘 시장에서 살펴보자면요. 굉장히 좀 많은 상승을 좀 보여줍니다. 오늘 현재 3.6% 정도까지의 상승을 좀 가져오고 있는데 얼마나 더 갈지에 대한 여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살펴보자면요. 이 바닥 포인트부터 해서 주가가 상승을 주는 포인트 잡힌다면 다음에 정말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주면서 올라가 준다면 18만 5천원, 19만원 정도까지 라인은 보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오늘장 수급이 지금 현재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 좀 체크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가로 열어보자면 외인들은 또다시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기관들의 매수가 강하다는 소리인데 얼마나 강한지 좀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장 단기적인 급등이 나온 이후에 쉬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좀 매수가 들어온다면 좀 더 기관들과 외인들의 매수가 좀 포착이 될 때 내일장, 다음 주장 보고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X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한 번 더 쉬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상로 멘토님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추세적인 변환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OCI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왼쪽에 산이 너무 높습니다. 산이 너무 높기 때문에 골이 깊을 수밖에 없어요. 네. 먼저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시고 추세적인 부분을 확인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업황 자체는 어떨까요?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전성기 때 그 가격대까지는 올라가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폴리실리콘 가격대가 단기적인 반등 추이가 나오더라도 주가 자체도 단기적인 반등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맥점 자체를 우리가 좀 더 공략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 현재 포인트를 한번 잡아본다면 지금 OCI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좀 더 관망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자리고, 지금 맥점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가격대는 요 가격대가 되겠는데요. 20만원대 가격대가 보입니다. 20만원대 이번에 만약에 상승을 하면서 20만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 돌파를 한다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으로 가장 적당한 포인트다. 대신 현재 이 자리에서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에서부터 수급 자체가 붙어줘서 이 가격대를 이번에 만약에 뚫는다면 그때는 저도 한번 사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에는 강력한 매수세가 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20만원대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OCI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 좀 더 기다렸다가 때를 기다린 다음에 매수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바로 두 번째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청자 5313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오이솔루션 매수해도 될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죠. 김선유 멘토님, 아니다. 개인만 매수하고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이상노 멘토님, 의견 주시면서 실적도 좋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이솔루션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올해 상장된 회사죠. 아무래도 김선유 멘토님은 상장한 지 1년도 안 된 신생회사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신데요. X의견 주셨나요? 오이솔루션 뒷번호가 방금 어떻게 된다 하셨죠? 531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당첨자분이시죠? 네. 아, 그러시구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자, 저희가 도움 드리는 것은 다음 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멘토링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보내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아직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상장한 지 6개월 미만 종목은 웬만하면 쳐다보지 마시라 항상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보호 예수 물량이 3개월, 6개월, 1년 단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위험하기 때문인데요.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한번 나올 때가 됐고요. 6개월 이후에 또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불안하단 말이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이후, 수급적인 매력도 자체도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요 포인트가 좀 해소가 된 이후에 들어가는 게 낫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기다려보고 반등 주는 포인트 나오면서 수급 매력도 높아질 때 그때 조금 대응해보자 라고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김선유 멘토님은 조금 더 기다려본 후에 확인해보고 넘어가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의견 제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 광통신 트랜시버인가요? 그것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매출 자체, 유무선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를 하면서 이런 광통신 설비 업체들이 최근 들어서 분위기를 조금 탄다는 거죠. 트렌드 자체가 조금 지금 시장의 트렌드와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겠고, 그리고 현재 포인트를 한번 본다면, 자, 지금은 물량 자체를 어느 정도 고름으로써 이렇게 주가 자체 키를 조금 맞추기 위한 과정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단 밴드 자체를 어느 정도 형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가격대죠. 16,000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다시 한 번 더 상단에 대한 돌파에 대한 기운이 조금 보이는 게 가장 좋은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정확한 만약에 우리가 이 종목군의 매수 포인트를 한번 짚어본다면 그때는 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지금 18,000원대 이 부근 자체를 어느 정도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는 물량을 조금 메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관점을 좀 더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보다는 빠른 시간이 움직이는 종목군은 아닙니다. 네. 생각보다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종목군이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만 이 종목군에 대해서 매수의 관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5314님 저희 당첨자 분들인데요. 다음 주부터 멘토링 서비스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오이솔루션 실적이 좋기 때문에 매수해도 되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좋다라고 하셨고,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싶으시다면 조금은 관망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013-3366-0110 공번호로 문자 사연 받고 있고요. 바로 전화가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네, 수희요. 네? 수희요. 수희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C 있잖아. 네? KC 그린 홀딩스요. KC 그린 홀딩스. 네. 매수가 궁금하세요? 매도가 궁금하세요? 91,500원에서 너무 많이 내려가가지고요. 네. 한번 이제 상담도 받고 싶어서 하나 드렸어요. 네, 매수가가 얼마시라고요? 9,150원이요. 9,100원. 지금 네. 오늘 주가가 7,1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손실폭이 좀 크십니다.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액수가 커요. 네, 두 분의 안전진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받아보시죠. 네, 김선유 멘토님은 KC 그린 홀딩스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김선유 멘토님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X 의견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역시 다각닥 확인 여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우선 현재는 매도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김선유 멘토님 의견부터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손실이 나고 계신데 이게 그러니까 막 오를 때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떨어질 때 사셨나요? 그냥 좋다고 해서 방송 보고 샀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괜찮다고 여기저기서 있잖아 해가지고 샀는데 한동안 있잖아 그냥 9,900원까지 그때 타이머를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달 고점에서 내려올 때 그때 사신 거죠?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이 전에 올랐던 게 뭐였냐면요. 탄소 배출권 이슈, 중국 관련 이슈로 주가가 올랐던 거예요. 네. 그래서 2배 올랐는데 그 이후부터 해서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깨지고 내려가면서 10,000원 깨지고 이럴 때 이거 매수하면 원래 안 되는 종목이었거든요. 버렸던 종목이에요, 기관들이.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 너 그냥 알아서 해라. 그냥 풀어놨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만이 치고 싸우다 보니까 주가가 힘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까지 내려가냐? 지금 7,000원까지 내려왔는데 반등을 주는 포인트, 제가 매도 사인을 왜 안 드렸냐면요. 어느 정도는 이제 반등에 대한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그래도 차트상의 분위기에서는 나와주기 때문에 제가 매도 사인을 안 드린 겁니다. 네. 자, 만약에 좀 더 밀리더라도 이거 6,500원까지 내려올 수 있지만 그 포인트가 한계치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또 한 번 다시 반등 주면서 10,000원 정도까지는 저는 보고는 있어요. 대신에 부탁드리는 것은 매수가 근처가 왔을 때는 비중이 크시다면 조금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려봅니다. 비중이 얼마나 되시죠? 예, 30%인데 있잖아. 좀 액수가 30%. 커요. 네. 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절대 한 종목당 비중을 10% 이상 넣지 말아 주십시오. 네. 절대 기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팔 때는 아닙니다. 반등 주면서 9,000원 위로 10,000원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보시되 수급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수급은 좀 안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뭐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기간이 오래 가나요? 자, 지금 매수하신 기간에서 지금 떨어진 기간이 지금 한 2개월 걸렸어요. 그렇죠? 예. 네. 다시 올라가는데도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항상 주식은 그래요? 떨어진 만큼 올라가는 시간도 필요해요. 보통 7, 80%의 주식이 그렇게 같이 움직이거든요. 떨어진 그러면 만큼 시간은. 9,000원만 가도 그 정도만 가도 절반 매도해도 되나요? 얼마 안 가요, 그거는요? 네, 9,000원 정도 올라가 준다면요. 반등이 온다면 비중을 좀 줄여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지금은 낫지. 그리고 절대 지금은 6,500원도 깨질 수가 있지만 파시면 안 네. 됩니다. 아셨죠? 조금 들고 가시자고 제가 의견 드릴게요. 네. 네, 어머니 우선 감사합니다. 매수가 근처 오시면 1차로 비중 조금 줄여보시길 바라고요. 이상로 멘토님 의견 마저 들어보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뭐 마음고생이 좀 있으시다, 그죠? 네, 고생 많이 했는데 올라간다고 희망이 보이니까 괜찮네요. 네. 예, 시청자님의 마음만큼 그만큼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참 주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죠? 좀 맞아요. 양해를 좀 하시고. 네. 일단 우리가 종목을 조금 선정하는 방법을 조금 어긋났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이게, 자, 차트적인 부분만으로는 해석을 할 수 없는 부분이 항상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자,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에서요. 분명히 실적에 대한 악화라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끌어올리는 분위기는 단기적인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버티지 못하고 크게 빠지는 모습이 연출됐었다.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짚어본다면 자, 여기에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한 개 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2013년 11월 22일 날 여기에 네. 보시면 요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해석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7,600원대죠. 7,600원대를 기준으로 자, 우리가 매직 구간을 한번 같이 보자고요. 세력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 종목으로 올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애를 썼을까? 그 기간 동안. 자, 그러면 2013년 11월 달부터 2014년 3월 달까지 약 4개월, 5개월 동안 어느 정도는 매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거기 안에 같이 보시면 거래량이 이 부분만 가장 크게 나타나고 나머지 부분에서 거래량이 거의 없다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형적으로 매집이 들어가서 누군가가 자주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럼 매집 구간이 짧게 움직이다 보니까 시세를 낼 때도 크게 주지 못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빠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단에서는 매집 구간에서는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면서 상단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네. 여기에 매집했던 부분에서 아니면 앞에 박스권 앞에 있던 매집했던 부분에서 일단 1차적인 이익 실현이 미리 나타났구나라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포인트에서는 왜 제가 들고 계시라고 하냐면 지금 이미 가격대로 본다면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강하게 한 번쯤은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양봉 어느 정도의 추세적인 부분을 확인하시고 단기적인 반등에 그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비중 축소의 관점으로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가장 좋으세요. 그래서 이미 너무나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손절하시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으시고요. 반등을 좀 더 지켜보시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소폭의 손실 보고 있는데도 그래도 목소리가 씩씩하셔서 좀 마음이 놓입니다. 네, 어머니. 다른 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거 유료삼고 그렇죠. 있어요. 네. 어머니, 이렇게 손실 보기 전에 저희가 관심 있는 종목 있으시면요. 같은 번호로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이렇게 네. 02-3153-2611-2612번 두 대의 전화로 시청자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예, 울산에서 전화. 아, 울산. 멀리 울산에서 전화 주셨는데요. 울산에서 전화 주신 시청자는 아무래도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 반가운데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아, 대우증권을 제가 샀는데요. 네. 제가 차트도 좋고 또 TV에서도 대우증권이 좋다고 앞으로 2050선 넘어가면은 네. 앞으로 증권주도 좋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8,700원에 제가 샀는데 8,700원, 네. 예. 차트도 좋고 지금 앞으로 차트도 모양도 좋고요. 이래가지고 지금 들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안 그러면 좀 종목 교체를 해야 될지 좀 알고 싶었어요. 아버님 비중이 많으세요? 한 50% 됩니다. 아우, 비중 너무 많으시네요. 예. 네, 빠르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멀리 울산에서 전화 주신 시청자 분이신데요. 대우증권 지금 조금의 손실 보고 계신데 매도해도 될까 여쭤보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X 의견 주시면서 반등 중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세요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역시 보유 관점으로 보시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아버님 우선 매도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서 김선희 멘토님 의견부터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현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대우증권. 자, 제가 이거 반등 중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올 초에 그 증권주들의 이슈가 됐던 거 기억하십니까? NCR이라고 영업용 순자본 비율 제도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4월 달에 이슈가 나왔는데 그 이후부터 거의 이게 3월부터 이슈가 됐던 거예요. 그 이후부터 해서 증권주들의 주가 흐름, 특히나 대우증권은 그래도 우리나라 탑 증권사 아닙니까? 그래서 상승을 주고 있는 포인트가 잡힙니다. 자, 하나 제가 약간 조금 안타까운 점은 제가 이제 제 방송을 혹시 계속 보셨으면 아실 텐데 제가 항상 바닥에 대한 부분을 바닥의 동그라미를 긋고서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닥을 체크해 봤을 때 요 포인트가 이제 바닥 포인트고, 그 다음에 라인을 생각해 보자면, 다음 바닥 포인트 자체는 현재 구간대가 바닥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대는 약간 조금은 높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들지만, 다음 라인 포인트 자체는 9,000원 라인이 저는 보이거든요.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9,000원 정도까지는 상승 포인트 그려주면서 지수가 오늘 좀 밀려서 그렇지, 다시 상승 쪽으로 돌아선다면, FOMC 회의 이후에 돌아선다면, 충분하게 반등, 2분기 실적에 대한 그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세가 1분기보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증시는 조금 상승 쪽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저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볼게요.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 항상 강조를 많이 드리지만 네. 지금 이제 주수급 주체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증권주에 대해서 기관이든 외인이든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흐름으로 볼 때 지수가 어느 조정을 거치는 게 반등을 가져온다면 대우증권은 더 이상 빠질 데도 없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승 분위기 나오면서 1차적으로 9,000원 정도, 그리고
다음 포인트는 좀 더 한번 쉬었다가 올라갈 가능성을 타진한다면 충분하게 저는 한 9천 중반대 정도까지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매수하신 가격대 나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보유해보자고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좀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님 매수 가격들이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십니다. 조금 더 기다려 마지막 더 물어봐도 보시고요. 되겠습니까? 네, 그 질문은 그럼 이상노 멘토님 만나서 나눠보실까요? 예,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지금 뭐 말씀하시려고 했던 부분부터 제가 먼저 듣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9천원까지 올라가면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낫겠습니까? 네, 그 상담 먼저 김선유 네. 멘토님께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나머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제가 9,000원 말씀드려서 그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9,000원 정도 갔을 때는 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아요. 수급적인 매력도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니면 상승 분위기가 좀 도출이 되는지는 그 외인과 기관 포인트가 잡혀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런 흐름으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9,000원에 갔을 때 외인과 기관 포인트 강하게 잡힐 가능성이 있다면 한번 슈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이용하셔서 비중을 축소해야 되지 당장 9,000원 가서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은 조금은 아닌 것 같고 조금 여유 가지시고 보시고 도달하면 그때 다시 연락을 주세요. 그때 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말씀을 드리고 이상노 멘토님께 한 번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아버님 비중이 50%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상담 좀 해주세요. 네,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죠? 보유했던 기간이? 한 2주 정도 됩니다. 2주요? 예. 그럼 들고 계십시오. 2주면 들고 계십시오. 저는 뭐 사실상 뭐 기간을 오랫동안 뭐 보유를 하셨으면 뭐 다른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릴 수도 있었을 건데 2주를 보유하셨다고 하면 뭐 증권업종의 뭐 악황을 다 알고 그러고 악재는 다 반영된 순간입니다. 사실상 증권업종이라는 게 지수가 상승을 하기 전에는 움직이기 힘듭니다. 먼저 그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실상 증권사들이 요즘 힘들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주식에 대한 거래량이 감소하면 거래 대금까지 감소를 하겠죠. 네. 주식 증권사회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증권사도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만 그리고 자기 증권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만이 수수료로 기업의 이익을 창출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도 시장을 외면하고 떠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증권주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장이 돌아섰을 때 시장이 올라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차곡차곡 이렇게 밟아갈 때는 다시 한번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들 들어와서 다시 한번 수수료를 낸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증권주는 시장이 올라갈 때는 화랑이다. 잘 갈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증권주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증권주 안에서도 대형 증권사를 선택을 하셨다는 게 일단은 탁월한 초이스고요. 네. 지금 뭐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제도적인 개편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입니다. 사실상 뭐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입지가 작아질 수 있고요. 대신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금은 수요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 대신 증권주 같은 경우 그리고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감내하실 수 있으시면 지금 과정은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들고 가시고 만약에 그 시간을 감내하실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는 짧게 앞서서 김선유 멘토가 말을 했던 것처럼 9,000원대도 매도 가격으로서는 괜찮은 가격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시청자님이 기간을 어느 정도를 설정하고 계시는지가 가장 중요할 듯 해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버님 좀 단기적으로 대우증권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데 우선 9,000원대 올라와 주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이렇게 02-3153-2611-2612번으로 시청자 만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유 멘토님 X의견 주시면서 반등 줄 때가 안전하다라는 판단해 주셨고요. 이상도 멘토님 역시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X의견 주셨습니다. 두 번째 힌트가 공개가 됐는데요. MS 들어가는 종목이고요. 히읗으로 시작하는 종목은 어느 정도 답이 계속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또 정답자 올라왔는데 7988님 MK 에탄올 아닌가요? 라는 문자 왔는데요. 지금 답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네. M이라고만 쳐도 종목이 딱 세 개밖에 안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S까지 있으니까. 네. 여러분, 오늘 정답은 그냥 다 아실 것 같아요. 빨리빨리 답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413 하나님이 삼성전자 우선주 매수해도 될지 여쭤보셨는데 김선유 멘토님 반등 줄 때가 안전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차트 보니까 계속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요즘에 뭐 좀 삼성전자 우선주는 아니지만은 핫 이슈가 퇴출 위기에 있는 우선주들의 조금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굉장히 등락폭이 심한데 삼성전자 우선주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아요. 거래량도 어느 정도 살아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이 밀렸어요. 최근에 갑자기 이제 며칠 동안 급락을 했거든요. 이 급락된 이후부터 해서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반등을 주는 포인트를 찾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서는 조금 조정을 거친 이후에 상승을 줄 수 있는 포인트, 바닥이 맞지만 정말 진정한 안전한 구간 자체는 여기서 한번 위로 올라가는 포인트 나올 때 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일 당장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FOMC FOMC 회의 결과 봐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 거친 이후에 반등 줄 때 그때 노려보자. 그래서 지금은 저는 아니다 해서 X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이 한 번 더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을 주는지 판단한 뒤에 접근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거래량이 부족하다. 네, 그리고 사실 우선주 같은 경우에 선택을 하시는 이유가 사실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고 또 배당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배당을 제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보통 주식보다는 1% 가까이 좀 더 주죠. 배당을. 대신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당을 위해서 이 종목을 선택을 하셨으면 일단은 배당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에 사는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삼성전자 우 같은 경우에는요, 차라리 또 장기적인 대안으로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현재 자리도 나쁘진 않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보통주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거래를 하기 쉬운 보통주를 좀 더 선택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 대신 삼성전자 우도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시장이 조정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금 급반등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그 포인트를 조금 잡으시고 지수가 저점을 찍을 때 한 1990포인트가 무너지면서 조금 더 하락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더 삼성전자 우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를 한번 보면 하단에 이 가격대가 보이죠, 지금. 100만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그 가격대에 한번 접근하시면 그 반등 추이를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바닥인지 확인해 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화를 하기 좀 꺼려지시거나 바쁘신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문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넥센 타이어에. 넥센 타이어. 매수가 궁금하세요? 매도가 궁금하세요? 매도가 궁금합니다. 네. 매수가와 비중 좀 알려주시죠. 15,800원에 20%입니다. 15,800원에 20%. 지금 조금 수익권 아니신가요? 지금 수익 조금 났습니다. 네. 그래서 매도를 해야 될지 과연 맞는 시점인지 여쭤보셨는데 김선희 멘토님부터 상담해 주시죠. 네, 어머니 이거 언제 사셨어요? 여보세요? 작년에 2013년? 2014년 한 1월 정도 돼서 샀는가. 그때쯤 매수하셨다가 예. 지금 이제 올라오니까 다행이네요. 이제 매수가 위로 올라오셔서 이제 예. 고민이 되는 시기이실 것 같아요. 이제 손해 안 보시고 계시니까.
예. 자, 근데 최근에 타이어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요. 잘 아시죠? 예, 예. 제가 또 오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한국 타이어를 최근에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예, 예. 오늘은 뭐 밀리지만 아직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엑센 타이어 같은 경우도 같이 가는데, 저는 타이어 관련주들은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고 대응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조금 추세가 바뀌었거든요. 4월 말 5월부터 흐름이 바뀌었어요. 이제 상승해 주려고 시도라는 구간인데 굳이 네. 이거를 파셔야 되냐. 자, 어머니 한 5개월 기다리셨습니다. 그렇죠? 네네. 잘 참고 기다리셨는데요. 한 5개월만 더 기다려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기다리는 거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몇 년 그러세요? 기다린 것도 있는데. 예, 네, 그럼 예. 조정이 나오면서 예.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을 깼다가 다시 갈 수도 있어요. 예. 대신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좀 예. 계속적으로 보유 관점으로 가 보시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실적 불안감 다 없어진 상태이고 주가 흐름은 예. 계속 조정이 나오면서 상승 쪽으로 움직일 거니까요. 예. 조금 여유 가지시고 대응해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매도는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의견 좀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어머니. 네.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나눴으면 한 2만 원 정도도 갈 수 있을까요? 자, 2만 원 고민을 하십니다. 이제 제가 가져가자 하시니까 욕심이 좀 생기셨습니다. 우리 네. 어머니. 자, 2만 원 포인트는 2012년 고점, 2011년 고점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자, 예. 가능성 있습니다. 충분하게 있습니다. 예. 2013년 바닥 포인트가 2014년 최근에 나왔던 바닥 포인트랑 일치합니다. 그 포인트에서 급등을 줬을 때 1차적으로 도달했던 구간이 바로 현재 구간인데 두 번째 쌍 바닥을 크게 그려준 아주 커다란 W자 패턴 자체가 나와주면서 주가 올라가는 분위기. 그러면 이게 당장에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급등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이 나오면서 올라갑니다. 대신에 언제까지 보셔야 되냐면 연말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말씀드리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5개월, 6개월 말씀드리니까 연말까지 보유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저는 연말까지 한 2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8,000원 이상은 가능하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금 보유하시고 가져가 보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네, 오늘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부진한 탓에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는데 그래도 윗꼬리가 달려지면 양봉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상로 멘토님 의견 마저 들어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지금 고무 가격부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무 가격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천연 고무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지금 185엔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작년 6월 달에 얼마였냐면, 260엔입니다.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 가격이 어때요? 많이 떨어졌죠? 네네. 예, 그러면 그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자, 타이어를 만드는 생산 원료인 천연고무와 합성고무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득은 당연히 기업에서 볼 수밖에 없겠죠. 네. 예, 그러면 넥센 타이어의 영업이익이 높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네네. 예,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현재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매출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뭐 현대차나 기아차가 달려가듯이 거기에 대해서 넥센 타이어, 뭐 한국 타이어, 그리고 금호 타이어 똑같이 달려가는 것처럼 매출처가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번 팔고 나면 끝입니다. 하지만 타이어는 2년마다 교체를 해줘야 되고 계속적으로 신발을 바꿔 신는 것처럼 교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꾸준한 실적적인 불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자재 가격까지 낮아졌다는 것은 그리고 원화까지 강세네, 세계의 트리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추이적인 추이를 봤을 때 지금 뭐 앞서서 설명을 뭐 잠시 좀 들어보니까 한 5개월 정도 보유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뭐 소위 경상도 말로 개기셔야 됩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무조건 들고 계시면서 넥센 타이어가 시세를 내는 것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대신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이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시세가 훨씬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뭐 다음 주나 아니면 7월달 안에는 무조건 지금 자리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여유롭게 기다리시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황 좋습니다. 실적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화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타이어 업종, 그 넥센 타이어 보유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어머니 만풍 놓고 좀 더 들고 가 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전화 주시고요. 네네. 네, 이렇게 시청자까지 만남해 드렸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는데요. 지금 지수 보니까 코스닥마저 하락 반전한 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좀 시장 대응하기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두 분 응원 좀 해주시죠. 네, 코스피 1991포인트, 코스닥 534포인트로 밀립니다. 자, 하지만 시장은 조정을 거치면 반드시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십시오. 힘내시고 또 정 안 되겠다 싶으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훈 매수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한 가지입니다. 즐겁게 매매하십시오. 화이팅! 네, 이렇게 두 분 응원 받으시고 시장 다음 주장 더 잘 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장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상클럽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더욱 알찬 내용 담아가지고 다음 주에 10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